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한 대한신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야당에서 추진 중인 제3지대 통합을 두고서는 민주당이 견제에 나서는 등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남의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인력난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도 다문화 가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변화가 시급해졌습니다. 담양에서 개발한 새 품종 딸기인 메리퀸의 제철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로열티 없는 국산 품종이라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이 대거 몰린 농어촌의 풍경을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김 위판장이 있는 진도 수품항. 김 채취선 위에서 앞치마를 입고 일하는 노동자들 모두 외국인입니다. 갑판 위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김이 잔뜩 묻은 장화를 신고 단잠을 자는 등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고된 바닷일 특성상 젊은 인력이 필요한데 농어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전복인 치패를 키워내는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능숙한 솜씨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할 수 없이 고용하는 거고, 인력에서 오는 사람들도 거의 10명 대부분이 외국인밖에 안 와요. 본격적인 수확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없인 일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인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100여 명, 마을 주민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많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진도에서만 3년째 일해온 스리랑카인 나르자나 가마기 씨도 외국인 동료들과 일한 기억뿐입니다. 영어리는 나올 때는 스리랑카 사람만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 베트남 사람 조금 있어요. 10명, 15명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읍내의 아시아 식료품 가게는 외국인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겨울철에는 김양식도 많이 있고 대파, 배추 등등 농산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국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고령화 그늘이 농어촌에 일하는 모습까지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이처럼 전남은 농어촌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없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정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국에서는 외국인 정책을 다문화 가정 위주로 펼쳐와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2.6%로 인구 186만 명 중 42만 2천여 명으로 전국 최고입니다. 시군별로는 고흥군이 39.8%로 가장 높고 보성군 37.3, 한평군 35.2, 신안군 34.9% 등으로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 여수, 순천, 광양을 제외하면 모두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이제 농어촌의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의 몫이 됐습니다. 전남에서 일하는 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3만 4천여 명. 도시 지역인 여수와 목포시가 가장 많지만 완도군과 진도군 그리고 고흥군 등 농어촌에 1,000여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4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5천에서 6천 명 사이로 지금 5년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반면에 한 해 외국인 근로자는 1,0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약. 문제는 그동안 전남의 외국인 정책이 주로 다문화 가정의 교육이나 보건 정책 위주로 추진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이나 복지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종합주민지원센터 건립을 늘리고 출장 상담 등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말씀드렸던 출장 상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실제 농어촌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에도 우리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출범한 대한신당의 최경환 대표가 어제 취임 일성으로 제3지대 통합을 제안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늘 최 대표의 제의에 화답하면서도 특정 지역의 정치 세력화를 경계했습니다. 민주당 이영석 최고위원은 호남8이 총선용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등 제3지대 통합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남 국회의원 8명을 중심으로 공식 출범한 대한신당. 최경환 대표는 취임사에서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협치와 연대를 주도하겠다며 제3세력 총결집과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에게 이른바 제3지대 원탁회의를 제의했습니다. 제3세력 통합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에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 같은 제안에 오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손 대표는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중도 통합이 필요하다며 제3지대 통합 제의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지역 통합을 경계했습니다. 제3지대 통합 논의가 자칫 특정 지역의 정치 세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그치면 이것은 또 다른 구태 정치의 반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거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영석 최고위원은 제3지대 통합에 대해 호남8이 정당이 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3세력 통합에 나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4년 전처럼 호남을 볼모로 한 호남8이 총선용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랍니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제3지대 통합을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담양에서 자체 개발한 새 품종 딸기인 메리퀸의 제철 출하가 시작됐습니다. 로열티 없는 국산 품종이라는 자부심에 높은 상품성까지 더해져서 농민과 시장 양쪽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겨울 찬바람을 이기고 열매를 맺은 딸기가 먹음직스러운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담양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해 지난해 등록된 신품종 딸기인 메리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메리퀸을 출하한 농민들은 한 차원 높은 가격과 뜨거운 시장 반응에 한껏 고무됐습니다. 서량이 지금 오늘 최고가가 한 3만 5천 원 정도 나왔는데 메리퀸이 5만 5천 원 나왔으니까 한 2만 원 갭이 생기는 거죠. 국산 딸기인 설향과 매향을 교배해 만든 메리퀸은 높은 당도와 단단한 과육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3, 4일에 불과했던 보관 기간도 2배가량 늘었고 11월부터 5월까지 반년 넘게 수확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온기에 설향이라는 품종은 과피가 무르는데 과피가 무르지 않아서 저장성이 좋고 신선도가 오래갑니다. 죽향과 담향에 이은 세 번째 자체 품종 보급으로 담양군의 국산 품종 재배율은 98%를 넘어섰습니다. 일본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연간 30억 원 이상 줄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프랑스와 베트남 등에서도 시험 재배를 벌이고 있어 2년 뒤부터는 연간 5억 원의 로열티 수입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암 구림교회에서 100만 원, 강진구 농천면 구곡마을 주민들과 자율방범대에서 각각 10만 원, 대구면 한우협회에서 20만 원, 대구면 최경배 씨가 10만 원.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김내균 씨, 다산도자기 강기성 씨, 수동마을 윤순경 씨가 각각 10만 원, 장흥군 부산면 호계마을 주민들이 24만 원, 유량마을 주민들과 이장자치회에서 각각 2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10만 원, 해남군 북평면 평안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해남읍 남송마을 주민들이 25만 원, 용정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영암군 영암읍 역육리 주민들이 60만 원, 역사리 주민들이 40만 원, 신안군 신이면 하동 1구 주민들이 35만 원, 상서 5구 주민들이 5만 원, 진도군 군내면 안농리 박기만 씨, 월가리 최덕명 씨, 금골리 양선화 씨, 군내 적십자 회원 정자리 정상섭 씨가 각각 5만 원, 만금리 부남재 씨, 한추양 씨, 연산리 정판수 씨, 신동리 박재용 씨, 한일이 곽보건 씨가 각각 5만 원,
금성리 정평윤 씨, 생활개선회 이은자 씨, 죽전리 박구결 씨, 대사리 문종옥 씨, 금굴리 김종배 씨가 각각 5만 원, 한사리 김은자 씨, 나리 김기율 씨, 외동산리 정규분 씨, 신동리 조동식 씨, 용장리 곽순혜 씨가 각각 5만 원,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곽소영 씨, 행정과 강하경 씨, 문화관광해설사 장재호 씨, 제1지업사 박병우 씨, 군내 둔전 성결교회 김호용 씨가 각각 5만 원, 윤영일 국회의원, 진도 남해화학 정택민 씨, 한수원 진도 수도관리단 한선옥 씨, 진도읍사무소 한명구 씨, 뉴스 진도 박진영 씨가 각각 5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2차 소송에 나섭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33명이 홋카이도 탄광 등 일본 전범기업 6군데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피해자 54명이 참여한 1차 소송에 이은 두 번째 집단 소송으로 민변은 내일 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019년 임단협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도 오늘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오늘 주간조와 야간조의 업무 시간을 각각 4시간씩 줄이는 부분 파업을 진행했고 내일은 임금 교섭 재개에 따라 정상 근무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하지만 임금 교섭이 다시 결렬될 경우 부분 파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해 12월 기본급 4만 원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정영진 총경이 제24대 목포해양경찰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정 신임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였습니다.